템 메뉴 콘텐트 첫 번째 스타일 완성본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게 되는 항목이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이 그레이스케일로 돼 있던 애에 액티브 클래스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색상, 컬러가 복원이 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요 탭들이 4개가 있는데 1번을 누르면 1번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2번이 나오기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이미지잖아요. 자, 이 이미지에는 CSS 속성 중에서 필터라는 속성이 있어요. 필터에서 그레이스케일, 곧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드는 속성이에요.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액티브 클래스가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필터 속성이 그레이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필터 속성을 none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에 이렇게 돼 있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가면서 보더 레디어스가 50% 들어가고 그리고 컬러가 복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트고요. 그리고 탭 1번부터 탭 4번까지는 디스플레이 none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초에 아무것도 안 눌렀지만 최초에 하나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HTML 상에서 여기에 액티브 들어갔고요. 여기 역시 액티브가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애들은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자, 데이터 알트, 곧 우리가 HTML 속성을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데이터 알트라는 속성을 준 거예요. 자, 데이터 알트라는 속성은 그냥 임의로 제가 정한 거예요. 탭 1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요 텍스트 컨텐츠가 되는 탭은 아이디를 탭 1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데이터 알트의 탭 1이라는 것과 이 div의 아이디가 탭 1이라는 거를 이렇게 매칭 시켜주면 되잖아요. 자, 이 매칭 시켜주는 역할이 jQuery가 뭘로 할 거냐면 attr 이렇게 해서 속성을 가지고 오는 attr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속성이 있는 탭 1이라는 거를 attr이라는 속성이 메서드가 가지고 와서 이쪽에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알트, 곧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과 이 div에 들어가 있는 id 값과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를 눌렀을 때 매칭이 돼 있는, 자, 탭 1, 데이터 알트 탭 1이 있는 애를 눌렀을 때 id 값이 탭 1인 애가 보이고 데이터 알트 탭 2라고 돼 있는 애를 눌렀을 때 id 탭 2라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 연결은 사용자 정의 속성과 id 값을 연결하는데 attr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는 메서드를 jQuery 메서드를 통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셔로서 꼭 알아야 하는 자바스크립트 변수하고 if문,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20세 이상 성인 체크 jQuery if 조건문을 만들 거예요. 물론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실제 웹사이트에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만드실 수 있으면 변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if else 이 조건문의 형식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여러분이 변수하고 조건문을 잘 활용하시면은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너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 퍼블리셔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느 부분들만 하지 개발자로서의 자바스크립트 저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조건문, 그리고 변수, 그리고
set interval 요런 것들 정도, 그리고 animate, 이런 animate는 뭐 jQuery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조건문하고 변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계셔야지 중급 이상의 퍼블리싱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숫자가 아닌 거를 눌렀을 때 나이를 숫자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영문으로 입력해 볼게요. 역시 나이를 숫자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 세팅은 if문에서 20세 이상이면은 곧 20세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성인입니다를 출력하고, 20세 미만 곧 19세부터는 성인이 아닙니다, 미성년입니다라고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어요. 자, 나오죠? 20살하면 2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인입니다를 출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개발자가 볼 때는 우습겠죠. 그런데 퍼블리셔 입장에서 이 변수하고 if문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발이라는 jQuery 메서드는, 발은 뭐냐면 value예요, value. 자, input 타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가 텍스트를 넣는 게 뭐죠? 이게 value잖아요. 그 value 값을 jQuery에서 받아오는 메서드가 이 발이라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변수, 발, if문을 통해서 이걸 만들도록 하고, 자바스크립트 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와 조건문을 활용해서 만드는 별점 주기예요. 자, 완성본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별을 누를 때 내가 누른 부분에 별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거에 따른 텍스트가 출력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누르면 아주 좋아요, 첫 번째 거 누르면 별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 누르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jQuery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if문을 통해서 어떤 조건, 곧 하나 1일 경우에는 별로예요를 출력하고 5일 경우에는 아주 좋아요를 출력하라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파트는 이거예요. 폰트 어썸으로 이렇게 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별을 눌렀을 때 처음에 요렇게 액티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검은색 별이잖아요. 그리고 눌렀을 때 액티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4개를 눌렀을 때 얘만 들어가면 안 되고, 얘 기준으로 밑에 있는 이전에 있는 애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역시 예를 들어 별점을 5점 줬다가 5점이 아니라 3점이구나 라고 했을 때 지금 처음에 들어가 있던 이 별 2개 있죠, 이거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별을 기준으로 previous 라는 메서드, 요 별을 기준으로 next 라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그런데 previous 하고 next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관련된 다른 메서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별에다가 액티브를 넣어서 이렇게 노랗게 체킹이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거는, 자, 이거에 따라서 요 기존 준비되어 있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if문을 통해서 if 괄호 열고 어떤 변수가 어떤 조건과 같은지를 비교해 가지고 같다라면 요렇게 실행해 라고 해서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5가지로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자, 우리가 이걸 눌렀을 때 텍스트를 출력하잖아요. 자, 그런데 누른 거에 대해서 얘가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index라는 jQuery 메서드, 순서 몇 번째인지 알게 하는 index라는 메서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눌렀을 때 이쪽 div에 텍스트를 출력해 줘야 되잖아요.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건데, 요게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메서드만으로는 부족하죠. HTML 태그도 인식해서 HTML 태그를 출력해주는 HTML이라는 메서드로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액티브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거, 그리고 previous, next, previous all, next all이라는
탐색 메서드를 사용하는 걸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div의 텍스트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있는 건지 알아야 하니까 index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찍어줄 때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htm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출력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어떤지를 비교해서 상황에 따라 if문으로 분기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찍어주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 콘텐트 스타일 두 번째 완성본 미리 보기 하면서 제작 노트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탭 메뉴 콘텐트하고 방식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가고 이쪽에 탭들이 변경되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이유는 디자인이 조금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요 탭을 눌렀을 때 요 콘텐트가 바뀌는 거는 탭 메뉴 콘텐트 첫 번째 스타일하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요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요 탭들을 디자인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요 검색창 보시면은 자, 요 이미지 있죠? 이거 준비되어 있는 SVG 이미지로 여러분들 뭐 연습하실 때 뭐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SVG 이미지 백그라운드로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인풋 타입 텍스트 입력 필드잖아요. 입력 필드는 비포 애프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역시 폼 요소는 버튼 뭐 이런 인풋 이런 애들 뭐 인풋 타입 체크박스 이런 애들은 비포 애프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유니코드 폰트섬에 유니코드를 넣어주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What are you looking for? 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placeholder 텍스트잖아요. 제가 눌러볼게요. 서서히 사라지고 밖에 지금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근데 원래 placeholder는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자가 밸류를 입력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용자가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을 때 사라지는 게 보기 좋잖아요. 근데 사라지는 것도 그냥 뿅뿅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퍼서티가 0에서 0, 1에서 0로 이렇게 바뀌면서 트랜지션이 돼서 사라지니까 좀 더 생동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UI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UI 디자인 CSS 하는 부분이 난이도를 좀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놓치거든요. 자,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초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마우스에 이렇게 탑에 보더가 생기면서 덜컹덜컹 조금 거리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 보더에 최초에 없던 탑에 보더 2픽셀이 없다가 늘어나기 때문에 덜컥덜컥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잡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는 첫 번째 탭 메뉴 만드는 거는 첫 번째 스타일 탭 메뉴 만드는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다만 디자인이 좀 예쁘게 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ULLI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btn이라는 div에 그냥 스팬 태그 5개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자, 4개는 너비가 같은데 요 마지막 5번째 있는 거는 너비가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last child 해가지고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너비를 좀 더 키워줄 거고요. 자, 그래서 탭 메뉴 디자인과 기능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요 검색창. 자, 검색창을 만들게 될 건데 이 검색창을 만들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입력 필드를 누를 때 체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포커스라는 가상 클래스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저 placeholder what are you looking for라는 저 텍스트는
플레이스홀더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고요. 플레이스홀더는 CSS3 버전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따옴표를 반드시 2개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은 영상에서 이제 제작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탭 메뉴 두 번째 스타일 제작 노드 살펴봤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배경 이미지 변경하기 실전 예제 완성본 미리 보기 할게요. 자, 현재 최초에 이 배경 이미지가 div 안에 들어가 있고요. 최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4개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각각 배경 이미지를 바꾸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빠졌을 때는 최초에 있던 배경 이미지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jQuery를 통해 가지고 역시 어떤 속성을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ttr이라는 속성을 관리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속성이라는 게 이제 CSS 속성,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jQuery에서 사용하는 CSS 메서드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제를 할 때 마우스 올렸을 때 각각의 A 태그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교체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은 CSS 파트인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 텍스트 내비게이션에 마우스를 올려 볼게요. 그러면 저 텍스트 안쪽 부분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뭘로 만들 거냐면 이 A 태그에 before 또는 effort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before, after에서 우리가 attr이라는 CSS에서 쓸 수 있는 함수, 메서드 같은 게 있죠. 컨텐트 attr. 자, 이거는 jQuery의 자, 이 예제에서 jQuery의 attr은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콘텐트, CSS의 콘텐트 attr은 요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모 요소, 하얀색이 현재 부모 요소고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얘는 자식 요소로 위치를 정확하게 똑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우스가 올라가기 전에 이 녹색으로 돼 있는 이 before 이거의 위드스를 0으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위드스를 100%로 하면 마치 텍스트가 가운데 부분만 채워지는 이런 느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랜딩 페이지 프로토타입은 여러분들 이제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 페이지에서 about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뭐 요런 것들 요렇게 분기시키는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쇼핑몰에 이렇게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나이트 가운, 이제 제목, 그리고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요렇게 요 부분만 보이고 있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요 밑에 가격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마우스가 올라가면 사이즈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선택할 수 있고요. 카트에 담을 수 있고요. 찜, 위시리스트에 담을 수 있는 이 기능을 만드는 예제예요. 자, 그리고 부가적인 거지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이미지에 블러 처리를 준 거고요. 자, 블러 처리는 필터라는 속성으로 준 거고요. 필터는 IE는 안 되지만 엣지나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 이런 데서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UI 볼 때 처음에 쉬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요소가 있고요. 얘가 자식 요소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 보이는 상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요 머리 부분만, 곧 이 부분만 보이는 상태고, 마우스가 이 아이템 부모 요소에 올라가게 되면 얘가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버텀 제로인 상태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최초의 요 상태는 뭐 버텀을 알맞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우스가 빠지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자, 호버, 부모 요소, 자식 요소 호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그룹핑 하는 걸 이제 요번 예제에서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룹핑을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요런 스타일의 오밀조밀한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파란색 요 div 있죠. 요거를 만드는 사람은 핸들링하기가 편하고 안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되게 번거로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버튼 태그에 add 카트는 뭐 별건 없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아웃라인 생기는 거 있죠. 요거는 아웃라인 넌을 넣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완성본 만들고 나서 이제 제작 노트 할 때 아웃라인 넌을 안 넣는데 최종본에는 아웃라인 넌을 넣어 줄게요. 자, 이 사이즈라고 돼 있는 부분 누르면은 눌린 애는 요 백그라운드 컬러 검은색에 텍스트 컬러 화이트인 이게 액티브 클래스로 준비되어 있고 눌렀을 때 클래스가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클래스가 빠지는 거. 마찬가지로 이거 눌렀을 때 보더 레디어스 50% 들어가는 게 액티브고, 그리고 눌렀을 때 눌린 애는 액티브가 되고 나머지 애들 시블링스는 액티브가 빠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이 하나만 있는데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토글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토글 클래스. jQuery 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jQuery 파트는 요 세 개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HTML 구조 만들고 CSS 하는 부분이 이제 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어코디언 콘텐트 슬라이드 제작 노트 살펴볼게요. 먼저 작동하는 방식 보도록 할게요. 호버돼서 디자인 변경되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다운 되고 내용이, 그리고 원래 슬라이드 펼쳐져 있던 애는 슬라이드 업으로 접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슬라이드 콘텐트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눌리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것들로 변경되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액티브라는 클래스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번에는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효과 메서드를 쓸 거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기존에 펼쳐져 있던 애는 슬라이드 업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같은 효과 메서드는 이제 큐를 끊어주는 스탑이라는 메서드를 동반해서 사용하는 법도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누를 때마다 이거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교체되잖아요. 그래서 attr 속성을 변경할 거고요. 그 속성은 사용자 정의 속성으로 요 타이틀에다가 데이터 이미지라는 사용자 정의 속성에다가 이미지 경로를 적어줄 거고요. 그러면 누를 때마다 이 이미지 경로가 attr이라는 메서드로 강제로 이쪽에 있는 이미지의 경로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 업 액티브가 동시에 attr과 함께 이렇게 변경되는 슬라이드 컨텐츠를 만드실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디자인 사항인데, 자, 여기 보시면 카톡 아이디 있잖아요. 이 로고. 자, 이게 여기에 위치시키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거 img 태그로 넣어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카톡이라는 요 텍스트를 마크업 해줄 거예요. em이라는 태그, 인라인 요소로 마크업을 해주고, 요거에 애프터라는 요소로 해서 콘텐트로 넣을 건데, 콘텐트라는 게 텍스트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attr 속성도 가지고 왔었죠. 역시나 콘텐트 url 해서 배경 이미지 형태로 넣어주는 콘텐트 ur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카톡 로고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위치시키는 것도 디자인 사항인데 배우시게 될 겁니다.